학생들이 많이 읽고 초등학생도 많이 읽은 책이죠. 마당은 나온 암탉 황선미 책을 한번 줄거리를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을 간직한 삶과 자유에 대한 고민이 눈부시게 강렬한 이야기가 되어 지상에 떨어졌습니다. 꿈이란 내가 이루어내는 기적이죠. 꿈이 있어 아름답고 당당하며 세상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야기 속에 다양한 의미의 연결고리가 이어져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마당을 나오는 암탉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고귀한 가치들이 무엇인지 활화산처럼 터져 솟구칩니다. 삶의 의미는 꿈을 꾸고 그것을 아무리 어려워도 실현하는 데 있으며 그 과정에는 사랑 같은 진하고 깊은 감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으려면 그런 감정들에 대처하는 법을 알면 참 좋겠죠. 꿈속에 존재하는 높은 이상 실현을 위해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 수는 없습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꿈은 우리 인생을 찬란하게 빛나게 해줄 겁니다. 알을 낳는 암탉인 잎삭은 양계장에서 1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마당에 사는 식구가 많은 오리, 늙은 개, 수탉 부부 중 암탉이 병아리를 까서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본 뒤에 자기도 알을 품어 병아리를 탄생시키는 소망을 갖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잎사귀가 부러워 스스로 잎삭이라는 이름을 지어 가졌죠. 잎삭이 낳은 알이 물렁하여 주인 남자가 마당에 던지자 개가 핥아먹는 것을 본 잎삭은 절망하여 다시는 알을 낳지 않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알도 2대째 낳지 못하고 먹이도 제대로 안 먹자 닭장에서 꺼내진 잎삭은 폐개들과 함께 구덩이에 버려져 있다가 청동오리의 도움으로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청동오리는 잎삭을 마당 식구들의 보금자리인 헛간으로 데려갑니다. 개와 오리들이 쫓아내려 하자 청둥오리가 편을 들고 우두머리인 수탉이 하룻밤만을 허락하지요. 다음날 쫓겨난 잎삭을 본 주인 부부는 용케 살았다며 병들었으니 곧 죽거나 족제비에게 당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대로 마당에 두기로 합니다. 잎삭은 근처 밭에서 지내다 밤이 오자 마당으로 가지만 개가 막아서고 결국 마당 끝의 아카시아 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습니다. 마당의 암탉이 대나무 숲에서 알을 품기 시작하자 잎삭은 알을 다시 낳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청둥오리가 뽀얀 오리와 짝이 되어 사라집니다. 외로운 잎삭은 그나마 알이라도 낳을 수 있었던 닭장이 다시 그리워지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비명 소리가 들린 후 잎삭은 찔레덤불에서 방금 낳은 알 하나를 발견하자 바로 품습니다. 청둥오리가 잎삭 주위에 머물더니 물고기를 매일 물어오는 바람에 잎삭은 배고프지 않게 알을 품습니다. 밤마다 청둥오리는 잎삭 곁에서 한쪽 날개는 다쳤는지 다른 한쪽 날개만 펴고 뛰어다닙니다. 잎삭과 청둥오리는 서로 말이 없다가 점차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느 날 밤 알이 부화할 무렵 청둥오리가 족제비에게 목을 물려 죽어가면서 끌려가자 잎삭은 가슴이 미어집니다. 바로 이어 알에서 아기가 걸어나오네요. 잎삭과 알을 지키기 위해 청둥오리는 밤마다 깨어 있었던 것이었죠. 잎삭은 연한 갈색 털을 가진 아기를 데리고 마당으로 갑니다. 마당의 암탉은 6마리의 병아리를 데리고 있죠. 수탉이 아기를 보고 오리 새끼라는 말에 그동안 알을 품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잎삭은 정신이 번쩍 듭니다. 오리를 품었다고 수탉은 잎삭에게 모욕을 주고 오리들이 새끼를 받아들이자고 하나 수탉 부부는 반대합니다. 청둥오리는 생전에 알이 깨면 아기를 데리고 저수지로 가라고 말했었죠. 이른 새벽에 잎삭과 아기는 오리들의 마당 생활 권유에도 뿌리치고 헛간을 떠나 저수지로 갑니다. 저수지 근처 갈대숲에 둥우리를 만들었죠. 아기는 오리의 본능으로 수영도 하고 물고기도 잡습니다. 오리들이 찾아와 암탉의 병아리 2마리가 족제비에게 당했다는 얘기도 하면서 오리인 아기를 달라고 하지만 잎삭은 거절하고 갈대숲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갑니다. 거의 다 자란 아기에게 초록머리라는 이름을 지어주죠. 잎삭과 초록머리는 족제비 사냥을 피해 매일 밤마다 거처를 옮기지만 결국 초록머리를 노리는 족제비와 마주치고 한바탕 부딪힌 후 족제비를 쫓아내는데 앞불싸 초록머리가 공중에서 날고 있습니다. 잎삭의 3번째 꿈이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외로운 초록머리가 오리들이 있는 마당으로 가자고 하고 잎삭은 양계장으로 가라고 하자
가슴이 무너지는 잎삭은 설득합니다. 자기는 마당에서 필요 없는 존재이고 초록머리는 마당 식구들보다 훨씬 뛰어나기에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초록머리는 오리들에게 구박을 받으면서도 마당으로 합류합니다. 잎삭은 마당이 보이는 야산에 자리 잡고 마당을 항상 지켜보죠. 초록머리는 주인 여자에게 잡혀 양계장 기둥에 묶이고 맙니다. 잎삭은 초록머리의 날개를 자르려고 하는 주인 부부 때문에 마당을 떠난 사실을 초록머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족제비와 마주친 잎삭은 그가 자기와의 싸움 때문에 한쪽 눈이 멀어 애꾸눈이 된 사실을 알죠. 주인 여자가 초록머리를 헛간에 묶고 줄을 기둥에서 풀었을 때 잎삭이 달려들어 소동이 벌어지고 그 사이에 끈을 매던 초록머리가 야산 너머로 날아갑니다. 잎삭은 저수지 근처에 있는 초록머리를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하고 초록머리는 잎삭이 근처에 오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그래도 잎삭은 늘 초록머리 근처에 머물러 있으려 애를 씁니다. 어느 날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새 떼가 저수지로 몰려왔죠. 청둥오리 떼입니다. 잎삭은 그제야 청둥오리가 아기를 데리고 저수지로 가라고 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초록머리는 잎삭을 떠나 새떼에 합류하지만 새들은 그가 달고 있는 끈 때문에 싫어합니다. 족제비들은 4마리로 늘어나 청둥오리 사냥에 정신이 없죠. 겨울이 오고 온통 눈이 쌓입니다. 초록머리는 무리에서 언제나 외톨이 신세여서 결국 잎삭에게 돌아옵니다. 잎삭은 초록머리가 외톨이인 것은 그 끈 때문이라 생각하여 밤새 부리로 끈을 쪼아댑니다. 마침내 매듭은 남았지만 끈을 떼는데 성공하죠. 잎삭은 초록머리에게 무리로 돌아가라고 하고 초록머리는 잎삭을 생각하며 그럴 수 없다고 말하지만 결국 사랑한다는 말을 남기고 무리에 합류합니다. 겨우내 떠돌이로 지낸 잎삭이죠. 양계장에 불독이 온 후에 족제비들의 굶주림이 심각해졌습니다. 초록머리는 외톨이 신세를 먹고 무리의 파수꾼이 됐죠. 잎삭이 애꾸는 족제비의 새끼들을 숲속에서 발견합니다. 초록머리를 노리는 애꾸눈을 유인하려 잎삭은 그의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가 그들을 움켜쥐고 위협하자 족제비가 초록머리를 노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애원하고 잎삭은 새끼들을 놓아주죠. 봄이 되어 잎삭은 그동안 만나지 못한 초록머리를 무척이나 보고 싶어합니다. 초록머리는 북쪽 겨울나라로 떠나기 전 공중에서 잎삭을 한번 부르고는 무리들과 사라집니다. 청둥오리 떼가 날아가자 세상이 다 조용해집니다. 3번의 소망을 모두 잃은 잎삭은 자기가 날고 싶은 소망을 왜 안 품었는지 후회합니다. 늙어 힘이 빠진 잎삭은 결국 족제비에게 물리게 되자 자기를 잡아 새끼들의 배를 채우라고 말합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서서히 붉게 물듭니다. 이제는 눈앞이 차츰 밝아지면서 눈부시게 파란 하늘이 보입니다. 정신이 말끔해지면서 몸도 가볍고 잠시 후 몸이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잎삭은 크고 아름다운 날개로 날면서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비쩍 말라서 축 늘어진 암탉을 물고 족제비가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철망에 갇혀 배부르게 먹고 품지도 못하는 알을 낳으면서 아무 생각 없는 암탉. 마당에서 수탉과 병아리들과 만족스럽게 살지만 행복을 잃을까 전전긍긍하는 암탉. 알을 품어 병아리를 탄생시키겠다는 굳은 소망의 암탉. 우리는 이 작품에서 3종류의 암탉을 만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삶을 자기 뜻대로 용감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죠. 삶에 대한 기본적 질문과 성찰을 유도하는 이 이야기의 매력에 흠뻑 빠집니다. 잎삭은 족제비에게 물리면서 족제비 새끼들을 자기가 마지막으로 낳았던 알처럼 느끼죠. 소망은 혹독한 대가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룰만 하고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인생의 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른이 도서 같은 이런 마당을 나온 암탉, 어린이들이 많이 보기도 하죠. 그러나 어린이만의 책은 아닙니다. 어린이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쓰여 있지만 그가 전하는 어떤 보편적인 가치는 분명히 어른들에게도 통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책은 어린이만 읽는 책이 아니고 어린이 책은 어린이도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보고 어른들도 당연히 읽어야 될 책이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황선미의 참 베스트셀러죠. 마당을 나온 암탉,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인생의 허물을 느낄 때 꼭 읽었으면 하는 그런 책입니다. 강력히 추천하는 책입니다.
황선미의 마당을 나온 암.